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토토 53회차 최종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올려드렸었던 52회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등에 좀 당첨이 됐어요. 오랜만에 등수 안에 들어서 좀 다행인 것 같고요. 일단 뭐 바르셀로나도 저는 이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승부에 있어서는 아예 생각하지 못했었던 결과였었고, 말매 경기는 무승부의 느낌은 들었어도 저는 제니트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도 적중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스포르팅 역시 사실 도르트문트가 저는 더 유리한 경기라고 봤는데 스포르팅이 이기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왜 단통 패를 갔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이 좀 운이 작용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챔스 경기 중에 한 경기 정도는 완전한 역배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경기가 아틀레티코의 경기력이 사실 그렇게 압도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밀란이 지금 조별리그에서 승리가 없는 상황인데 이번 경기는 좀 완전한 역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가서 적중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톡방 관련해서 멤버십 관련해서는 단톡방 참여나 아니면 이제 뭐 배팅 내역에 보고 싶으신 분들만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EPL 팀들 같은 경우에는 챔스와 유로파 경기를 하는 팀들이 있어서 이번 최종픽에서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올리는 풀백과 독식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경기입니다. 아스날 대 뉴캐슬의 경기고요. 아스날은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고 뉴캐슬은 2연속 무승부 및 원정에서도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아스날이 뉴캐슬 상대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 현황 관련해서는 유로파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아스날의 승이라고 생각을 해요. 뉴캐슬이 뭐 지난 경기에 이제 에디하우 감독이 선임되고 나서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나쁘진 않았지만 지금 아스날을 상대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스날이 물론 지난 리버풀과의 경기 때 좀 개털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 좋았었던 공격에서의 장면들은 있었습니다. 뭐 찬스 자체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보여줬었던 모습이나 아니면 리버풀전 경기 전에 보여줬었던 그런 좋았던 흐름들, 뉴캐슬이 에디아우 감독이 선임이 됐더라도 지금 수비에서의 불안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스날이 더 유리한 경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스날의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대 아스톤 빌라의 경기고요. 아스톤 빌라는 원정에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크리스탈 팰리스가 홈에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아요. 근데 아스톤 빌라가 일단 팀 자체가 좀 이런 멘탈적인 부분들이 좀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기부여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저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 때는 항상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아스톤빌라 상대로 강했었던 그런 크리스탈 팰리스의 모습은 있어도 지금 경기력이 뭐 크리스탈 팰리스가 훨씬 더 좋은 건 맞지만 아스톤 빌라가 공격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 자체가 나쁜 팀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서 이 경기는 무승부가 가장 적합해 보이는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리버풀 대 사우스햄튼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리버풀이 홈에서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투표율 1위 경기, 이 경기는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우스햄튼이 지난 경기 노리치에게 좀 충격패를 당하긴 했는데 경기 내용을 보면 질 경기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공격 찬스가 많았었고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리버풀이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가 있었긴 하지만 사우스햄튼과의 전력 차이를 봤을 때는 이 경기는 좀 꺾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리버풀의 단통승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노리치 대 울버햄튼의 경기고요. 노리치는 2연승을 하고 있고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노리치가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리그에서도 2연패를 하고 있고요. 저는 노리치의 3연승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노리치가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공간이 있을 때는 좀 공격적으로 나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울버햄튼이 공간이 적은 팀은 아니죠. 그래서 노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울버햄튼의 경기력은 그렇게 막 좋다라고 보긴 좀 어렵긴 합니다. 수비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도 예, 공격에서의 모습들은 저는 뭐 전방에서의 히메네스나 뭐 황희찬도 있겠고 뭐 이 전체적인 이 모습들이 사실 노리치의 수비를 생각했었을 때 울버햄튼이 질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에 조금 더 가깝지만 울버햄튼의 경기력도 사실 믿을 만한 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승부까지 받쳐서 노리치의 무패 투픽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입니다. 브라이튼 대 리즈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브라이튼이 2연승을 하고 있고 홈에서는 최근에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튼이 앞서 보이는 경기는 맞는데 리즈가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라이튼이 공격적으로 봤었을 때 좀 이 결정력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득점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브라이튼이 공간이 적은 팀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리즈가 그런 역습에서의 충분히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좀 승패 방향이 더 적합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역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는 좀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입니다. 대구 대 전북의 경기고요. 대구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대구는 FA컵 결승전에서 우승을 했죠. 그래서 사실 동기부여가 저는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고요. 100%의 전력으로 좀 나갔었기 때문에 이 경기 주말 경기에 로테이션을 뭐 어느 정도 돌릴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좀 힘을 그렇게 많이 줄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북은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구 상대로 약한 모습을 보여줬던 전북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전북이 무난하게 이길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이 조금 높다라는 점이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경기이긴 하지만 저는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구의 단통 패배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입니다. 수원 삼성 대 울산의 경기고요. 이 경기 뭐 저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원 삼성이 3연패를 하고 있어요.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사실 울산이 누가 봐도 유리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동기부여적인 부분도 그렇고 수원 삼성은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를 좀 지우는 부분은 K리그라는 점에 있어서 저는 이 경기를 좀 의심해야 될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북은 이길 것 같은데 전북과 울산 둘 중 한 팀은 좀 부러질 것 같고 K리그 특성상 이런 이변이 무승부가 아니라 완전한 역배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방경입니다. 인천 대 포항의 경기고요. 인천은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포항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이 경기는 초한테는 좀 승부 방향을 말씀을 드렸었죠. 인천이 질 것 같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투표율이 좀 균등하게 분배가 됐어요. 근데 왜 포항이 정배를 받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쨌든 저는 단통으로 가져가자면 일단 두 팀 다 강등권으로부터 좀 안정적인 상황이라서 크게 무리할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가 좀 제일 맞는 경기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단독 무승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입니다. 서울대 강원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뭐 서울이 2연승을 하면서 흐름이 나쁘진 않은 상황이고 강원은 이제 이 최용수 감독이 부임이 되고 나서 이제 경기를 치르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최용수 감독도 3백을 쓸 것 같아요. 3백 쓰면은 또 뭐 셰필드 축구처럼 센터백을 공격에 가담을 하겠죠. 그렇다면 저는 지금의 서울의 이 경기력 특히나 역습에서의 나쁘지 않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서울이라서 이 강원이 득점을 하지 못하게 됐었을 때 그 수비 숫자가 부족한 부분들 저는 서울이 충분히 공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통 승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브랜트퍼드 대 에버튼의 경기고요. 브랜트퍼드는 홈에서 3연패를 하고 있고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저는 에버튼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브랜트퍼드가 정배당을 받았는데 브랜트퍼드의 경기력도 좋지 않고 에버튼의 경기력도 좋지 않습니다. 지금 에버튼은 경질 위기에 좀 가까워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좀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브랜트퍼드도 이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두 팀 다 경기력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 스쿼드가 조금 더 좋은 에버튼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투표율이 균등하게 분배가 됐기 때문에 전 단통이라면 그냥 에버튼을 가져가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브랜드퍼드의 단통 패배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벌리 대 토트넘의 경기고요. 벌리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벌리가 3연패를 하고 있고 홈에서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사실 토트넘이 굉장히 유리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어쨌든 뭐 경기력이 그렇게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콘테 감독이 들어오고 나서의 그런 보여주는 팀 스프릿 자체가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벌리가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 수비 라인 자체가 낮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이 손흥민이나 케인이 이런 뒷공간을 충분히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벌리 상대로 강했었던 토트넘이라서 이 경기를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토트넘의 경기력이 엄청나게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벌리도 생각보다 경기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최근의 모습들을 보면. 그래서 저는 무승부까지는 가져가는 게 좋지 않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무패 투픽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레스터 대 와포드의 경기고요. 레스터는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레스터가 홈에서 최근에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정배당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포드가 지금 수비적으로 너무 불안한 상황이고 레스터의 경기력이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레스터가 와포드의 수비 정도는 충분히 뚫어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레스터의 단통 승을 예측해 보도록 하고요. 13번 경기입니다. 맨시티 대 웨스트햄의 경기입니다. 맨시티는 2연승을 하고 있고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맨시티가 홈일 때 최근에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맨시티가 챔스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있겠지만 만약에 유로파를 치르지 않는 웨스트햄이었다면 저는 웨스트햄을 조금 이변을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웨스트햄도 유로파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고 두 팀 다 그런 체력적인 부담감이 있다면 스쿼드가 더 두터운 맨시티 그리고 웨스트햄이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팀이라서 맨시티가 지금의 페이스라면 무난하게 이길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맨시티의 승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첼시 대 맨유의 경기고요. 맨유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지금 무승부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첼시가 굉장히 낮은 정배당을 받았고 첼시의 경기력도 굉장히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맨유가 이 캐릭 감독이 이제 대행으로 치르고 있죠. 근데 뭐 어쨌든 주중 경기 때 승리하면서 좋은 분위기 반전을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솔샤르보다는 어떤 감독이 하더라도 더 나은 부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전술 자체가 뭐 많지 않은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감독이 경질이 됐고 팀 전체가 지금 좀 혼란스러운 분위기였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맨유의 스쿼드를 봤었을 때 지금 순위에 위치할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첼시 상대로 좀 수비적으로 나오고 역습을 노리는 그런 플레이로 간다면 저는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 EPL 경기들에서 정배를 가져간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 경기쯤은 한번 무승부를 가져가는 게 더 좋은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단축 무승부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이제 또 내일 저녁에 풀백과 독시픽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